첫 번째 뉴스 가보죠. 음주 사고 후 태연이 도주입니다. 자, 대낮에 벌어진 추격전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자, 승합차가 잘 가다가 옆에 차를 저렇게 박아버립니다. 예, 운전자가 비틀비틀 걸어서 나옵니다. 아, 왜 주차를 막 혼잣말을 하더니 자, 전화, 자, 비틀비틀 거리죠 지금. 뭐라고 막 혼자 해요. 그러더니 전화를 하는 척 최대한 태연하게 저렇게 전화 하는 척 하면서 도주를 한 겁니다. 예, 자, 그럼 저기로 도망갔어요 하자 경찰관 막 또 쫓아가죠. 아하, 후다다닥 뛰어가는데 운전자를 발견했습니다. 자, 골목 안에서 저렇게 추격전이 벌어지는데 지가 잡혀야죠. 뭐 어쩌겠습니까? 냅다 저렇게 내리꽂았어요 경찰관이. 자, 이후에 음주 측정을 해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역시 면허 취소 상태였습니다. 자, 그래도 빨리 경찰들이 도착해서 다행히 검거가 됐네요. 네, 지난달 12일 저녁 6시쯤 서울 도봉구의 한 도로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한 차량이 갓길에 주차된 차를 들이받았는데 그대로 사고 현장을 벗어납니다. 시민 신고를 받고 경찰이 도착을 했는데 이 시민이 경찰에게 범인이 저기로 도주했다 이렇게 경로를 알려줬고요. 경찰이 뒤쫓아서 몸을 날려서 검거를 했습니다. 다행히 사고 과정에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요. 이 남성 음주 측정 결과 면허 취소 수치로 밝혀졌습니다. 자, 승희 의원님, 그런데 네. 차를 저렇게 들이받아놓고 현장을 떠나면 지가 안 잡힙니까? 잡히죠. 대한민국 CCTV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잡혔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음주운전, 저는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지금 자동차를 부딪혀서 인명사고가 안 났지 혹시나 인명사고 났다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요. 음주운전 요번에 기회로 좀 엄벌을 받으시고 다음부터는 절대로 음주운전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두 번째 뉴스 이어갑니다. 앙심 품은 세입자입니다. 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만나보시죠. 자, 뒤에 사람이 있는데 말이죠. 계속 후진을 합니다. 아유, 그대로 쉥 그냥 밀고 와요. 자, 이번에 차 앞에 또 역시나 밀어버립니다. 자, 이 주변에 있던 사람들 혼비백산하죠. 자, 사각지대에서는 이 차량 후진과 전진을 저렇게 반복하더니 결국 앞 범퍼 좀 보십시오. 완전히 바그라졌습니다. 자, 이후에 카센터를 찾은 가해 운전자를 저렇게 잠복해 있던 경찰이 이놈 잡았다 하면서 검거를 합니다. 자, 백 변호사님, 네. 이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네, 지난 27일 부산 기장군의 한 빌라 앞 길거리에서 저렇게 보시는 것처럼 50대 남성이 승합차를 운전을 해서 앞뒤로 왔다 갔다 하면서 집주인 부부, 아들, 며느리 등 일가족 4명을 차로 들이받은 사건입니다. 일단 경찰에 따르면 피해 집주인 소유 빌라에 저 남성이 50대 남성이 월세로 새들어 살고 있었는데 예. 월세가 40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예. 그 40만 원 월세를 10달 정도 내지 않아서 이제 원래 월세를 2달, 3달 이렇게 내지 않으면 나가라고 통보할 수 있고 그래도 안 나가면 소송을 해서 명도소송을 해서 내보낸단 말이죠. 그래서 소송을 통해서 아예 강제 퇴거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뭔가 화가 나고 앙심을 품었는지 집주인을 찾아가서 일단 행패를 부리고 그리고 차를 타고 도주하려고 하는데 이제 집주인 가족들이 저렇게 가로막으니까 예.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냥 거의 상대방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차로 엑셀을 가속해서 들이받는 모습까지 보셨는데요. 범행 직후에 이 남성 일가족 다 들이받고 지금 범퍼가 저렇게 들렸죠. 그래서 차량 고장으로 카센터 수리를 맡긴 뒤에 또 다른 차량을 타고 도주를 했습니다. 이후에 경찰이 카센터 측에 요청을 해서 지금 저 차량 관련해서 뭘 확인할 게 있다 이렇게 부탁을 해서 저 사람을 다시 오게 만들어서 지금 저 현장에 저렇게 검거를 한 겁니다. 아니, 저는 처음에 세입자라고 하길래 뭔가 좀 억울한 사연이 있나 했더니 억울한 건 집주인들이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피해자인 집주인들이 좀 다쳤어요. 이 부부는 기본적으로 뭐 경상입니다. 근데 아들이 척추에 손상을 입었어요. 그리고 네, 며느리는 골정상을 당했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이상이 없지만 뭐 너무 억울하고 속상하게 당한 거죠. 네, 지금 경찰 관계자가 말하기를 피해자가 대체로 혐의를 인정하고 있다. 살인 미수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요. 그리고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도 이어가 보죠. 비교 체험 극과 극입니다. 자, 지난주 정말 전해드렸던 사건, 정말 많은 분들의 공분을 낳았죠. 천안의 한 파출소에서 저렇게 경찰에게 발길질했던 저 촉법 저거. 자, 그런데 저 녀석 그때 처음 경찰서에 온 게 아니었고, 자, 이게 중요합니다.
저 영상이 사건 반장을 비롯해서 온 나라에 그냥 막 뉴스란 뉴스에 다 나오니까 저 녀석 부모가 또 뭐라고 했다면서요. 좀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황당한데요. 지금 보셨던 것처럼 중학생이 택시 타고 돈 안 냈다가 기사랑 시비 붙고 그리고 기사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더니 지금 보셨던 것처럼 경찰에게 발길질하고 욕설을 해대는 영상 이게 정말 온라인에서 크게 화제가 됐었는데요. 근데 이 학생이 저 경찰서에 온 게 처음이 아니라고 합니다. 아니 뭐 딱 봐도 그냥 네. 예. 뭐 상습 무임승차의 절도에 여러 가지 일로 저렇게 경찰서에 왔는데 촉법 소년이다 보니까 대부분 훈방 조치됐고 저 상황에서도 결국 훈방 조치로 풀려났습니다. 네. 근데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저 영상이 퍼지니까 저의 부모님이 아이 저기 수갑을 채워져 있잖아요. 예. 수갑을 채운 그 자체가 일단 아동학대다 1번. 그리고 아이 얼굴이 노출됐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경찰에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물론 뭐 그에 대해서 억울함을 느껴서 법적으로 뭔가 구제를 받으려고 하시는 걸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 아이가 저런 상황이 계속 반복을 하고 있으면 아이를 어떻게 가르치고 어떻게 하면 저런 일을 반복하지 않게 만드는 게 더 우선이 아닐까 싶은데 일단 경찰은 수갑 채운 건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수갑을 한 것이고 영상 유포한 경우에 대해서는 지금 조사 중이라는 입장입니다. 진짜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죠, 이걸? 알겠습니다. 저런 녀석이 있는가 하면 이런 친구들도 있습니다. 사진 보시죠. 차 폐지가 담긴 수레를 끌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학생들입니다. 알고 봤더니 허리에 잠시 후에 나올 텐데요. 알고 봤더니 허리에 손을 짚고 건너는 저 뒤에 계시죠, 할머니를 돕고 있었던 겁니다. 자, 한 친구는 할머니 옆에 서서 차가 온지 또 계속 보고 있고 도로를 저렇게 다 건넜지만 학생들은 수레를 계속 끌고 갑니다. 자, 이 기자, 아까 경찰관한테 발길질 하던 그 녀석하고는 이건 뭐 진짜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네, 최근에 이렇게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손수레 끄는 할머니를 도운 학생들의 선행이 전해지면서 따뜻함을 더하고 있습니다. 이 글쓴이는 지난달 27일 오후에 충남 아산에서 이 학생들과 할머니를 목격했다고 하는데요. 이 학생들이 할머니가 허리에 손을 짚고 이렇게 가고 계시는데 대신해서 상자가 가득 실린 손수레를 끌고 밀면서 횡단보도를 건넜다는 겁니다. 잠깐 길 건너는 것만 돕는 줄 알았는데 그러고 나서도 오르막길을 한참 올라서 이 평지에 왔는데도 본인들이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계속해서 리어카를 끌었다고 전했습니다. 이 글쓴이는 마지막으로 요즘 애들이 버릇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시대를 떠나서 사람에 따른 차이라는 걸 다시 한번 느낀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학교 관계자가 보고 있다면 이 학생들 꼭 좀 칭찬해줬으면 좋겠다고 적었습니다. 저렇게 하면 저희가 이렇게 배경음악도 되게 훈훈하게 깔아드리잖아요. 예?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예. 다음 뉴스 가보죠. 오토바이 혼자서 과당입니다. 자, 말 그대로입니다.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자, 신호대기 중입니다. 보행자들 아직 저렇게 건너고 있는데요. 자, 건너고 있어요. 자, 그런데 바로 그때 옆에서 오토바이 운전자 나 먼저 간다 하다가 혼자 그냥 비틀비틀하더니 과당했어요. 아이고, 왜 저렇게 과당, 아이고. 자, 신호도 안 바뀌었는데 횡단보도에 사람이라도 뛰어나와서 봐. 아이고, 왜 저래요, 진짜. 지금 저 오토바이 보면 저 두 가지 측면이 제 마음속에 드러나는데 지금 헬멧 쓰지 않았죠. 그리고 지금 진짜 뒤에 번호판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상. 예. 저는 오토바이가 주위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저렇게 넘어지면 운전하는 그 청소년도 다치겠지만 그냥 제가 갖고 있는 일감으로는 오토바이는 분명히 위험한 물건입니다. 위험한 물건으로 사람이 지나가는데 다쳐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오토바이를 몰았다면 우리나라에는 특수상해 미수라는 게 존재합니다. 저는 그런 그런 어떤 죄명도 한번 고려해서 정말 시민을 위해서 오토바이 운전자들 저렇게 위험하게 운전한 거 한두 개가 아니니까요. 제발 단속 좀 하시고 저 오토바이 운전자도 다음에는 절대로 저런 운전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또 다른 영상 만나보시죠. 자,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불박차. 그런데 오토바이가 혼자 끼 하더니 그냥 과당했어요. 아, 저 운전자가 괜찮으세요 하니까 아이 그렇게 갑자기 튀어나오면 어떡해. 아이고 진짜 이러죠. 오토바이 운전자가. 자, 저렇게 혼자 들더니 아이고 세상에 일으켜 세우려는데 불박차에 꽝했어요. 오토바이가 말이죠. 세우면서 스로틀을 당겼어요. 그런데 라이더 내가 불박차 받은 건 인정. 하지만 그 전에 혼자 넘어진 거 이거 네 과실도 있는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한다고요? 사실 지금 보면 불박차가 저렇게 지하주차장을 내려가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오토바이가 나오다가 불박차를 보고 지금 깜짝 놀라서 혼자 꽈당하고 넘어진 거죠.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 오토바이를 세우다가 저 뭐 시동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 저걸 당기면서 차를 쿵 들이받은 건데 일단 오토바이 보험사 측에서 지금 이 사고 꽝 하고 박은 거 이건 뭐 누가 봐도 명백한 그럼요. 오토바이 가만히 운전자의 있었는데. 과실이죠. 예.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리비를 해줬는데 문제는 첫 번째 차량이 내려오고 있는데 갑자기 오토바이 혼자 꽈당 넘어졌죠. 네. 이게 우리가 보통 전형적으로 이제 비접촉성 이제 교통사고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일단은 오토바이 보험사 측에서는 야 이거는 차량도 과실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취지의 주장을 하는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저 지하철장 내려가는 거에서 이제 이렇게 들어오는 그 속도를 위반했으면 모르겠지만 지금 일단은 내려가는 차량 우선이라면 제가 보기에 저기서 저 차량의 과실 인정할 수 있을지 그에 대해서 좀 의문이 들긴 합니다만 그래도 일단 지하주차장 저렇게 코너를 돌고 들어갈 때는 지금보다는 조금 더 서행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가끔 비접촉 교통사고에서도 그러니까 상대방 차량의 과실을 인정하는 사례들 과거에도 할머니가 이렇게 사거리에서 오다가 혼자 넘어지신 경우에도 차량 과실이 인정되거나 하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것에 대해서도 주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사연으로 가보죠. 쩝쩝이 대 뿡뿡이. 아, 이건 또 무슨. 자, 이거 말이죠. 우리 사반 가족분께서 직접 제보를 해주신 정말 고민이라고 연락 주신 겁니다. 네, 식사할 때 쩝쩝 소리를 내는 남편, 그리고 평소에 이 약간 방귀를 뿡뿡 끼는 아내, 누가 더 고민이겠냐, 야, 이런 이거 사연입니다. 어렵다. 먼저 남편인데요. 평소 식사할 때 그 아이들이 그렇게 먹고 흘리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예민하게 굴면서 정작 본인은 쩝쩝 소리를 내면서 먹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가 한마디를 했더니요. 이 남편은 맛있게 먹다 보면 어쩔 수가 없이 소리가 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아내가 입 다물면 소리 안 난다. 이렇게 받아쳤더니 남편이 아내에게 반격을 했습니다. 그럼 너도 내 앞에서 방귀 뀌지 마 라고 나온 건데요. 이 아내가 보기에 방귀는 생리현상이라서 어쩔 수 없는 건데 이 쩝쩝 소리는 고칠 수 있는 게 아니냐. 남편은 도무지 말이 안 통한다 라면서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예, 도대체 이게 뭔 고민이야 하면서 한마디 하실 수 있는데 우리 이 가족분께서 정말 진지한 고민이라는 제목까지 달아주셨습니다.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부처 핸즈업 타임.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채팅창에 어렵다. 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먼저 남편입니다. 선영아, 꼬맹아, 아니 이제 오늘부터 자기 애칭 뿡뿡이로 할게. 당신 말처럼 방귀는 생리현상 맞지. 하지만 조절이 가능하잖아. 당신 지하철에서 뿡해? 버스에서 뿡해? 왜 내 앞에서만 뿡해? 내가 만만해 동그라미. 아우 좋습니다. 구도 좋아요. 자 다음은 아내입니다. 오빠, 성문이 오빠 제발 좀 비교할 걸 비교해. 오빠 방귀 안 끼고 살 수 있어? 응? 쩝쩝은 고칠 수 있잖아. 진짜 더러워 죽겠어. 자 따라해봐. 돼지 X. 입 안 벌리고 할 수 있잖아. 그렇군요. 좋습니다. 자 우리 승현님부터요. 밥은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저 새끼를 같이 식구들하고 먹기 때문에 새끼를 쩝쩝쩝쩝 거리는 소리보다 뿡 소리는 제가 봤을 때 한 번도 안 들을 수 있는 소리잖아요. 저는 확률로 그냥 쩝쩝 먹는 소리는 많이 들리고 뿡 소리는 한 번, 두 번 정도밖에 안 들린다면 좀 많이 들리는 소리를 싫어하는 쪽이 조금 더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사실 저는 쩝쩝거리고 먹고도 되고 뿡뿡거리도 되는 것 같은데 뭐 워낙 진지하게 말씀하신다니까 확률 게임으로 뿡이 적을 것 같아서 쩝쩝을 좀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김미나님 우열을 가릴 수가 없네요. 그렇죠. 이건 자 우리 소장님. 그러니까요.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여태까지 문제 중에 가장 어려운 문제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쩝쩝거리면서 밥을 먹는 게 그렇게 거슬리지가 않아요. 진짜요? 네. 그러니까 뭘 맛있게 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뭘 맛있게 먹으니까 그 소리가 나는데 저는 누군가가 뭘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면 기분이 좋아요. 살아있는 거구나. 그래서 쩝쩝거리는 게 별로 걸리지 않다 보니까 그리고 또 남편이 사회생활 하니까 집에서는 이제 맛있고 기분 좋으니까 쩝쩝거리지 나가면 좀 조심하죠. 그래서 네, 쩝쩝거리는 게 크게 난 걸리지 않아서 네, 그렇게 했습니다. 보통 안에서 쩝쩝이면 나가서도 쩝쩝인가? 쩝쩝인데. 네. 저는 쩝쩝은 반드시 고쳐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거는 식사를 하시는 도중에 많은 분들이 굉장히 불편해하고 불쾌하는 거기 때문에 고쳐야 되는데 저 여기 지금 참 이거 어렵죠. 이거 여기 방귀하고 이거하고 좀 우열을 가리기 어렵습니다만 진짜로 실제로 저희가 뭐 공공장소에 사람들이 있는 데서 뭐 방귀를 그냥 막 뿡뿡 끼진 않잖아요. 네. 그렇다면 남편이 아내가 그런 걸 싫어한다면 아내도 역시 남편이 원하는 걸 해줘야죠. 그러니까 그거는 서로의 문제지
이거는 한쪽이 일방적으로 누굴 잘못했다고 저격할 문제가 아니다. 양쪽 다 부부간에 서로 원한다면 예절을 갖추고 예의를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조심스럽게 남편 편을 들었습니다. 예. 이 기자 본인 생각도 좀 알려주세요. 네, 근데 저희가 사연을 좀 읽어봤을 때 그 쩝쩝은 이게 식사하실 때 하시는 것 같은데 이 아내분이 뿡뿡을 식사하실 때 하시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쩝쩝은 이제 식사하실 때는 조금 자제하실 수 있는데 이제 뿡뿡은 그래도 이제 같이 살지 않습니까? 이것까지 조절하라고 하는 건 좀 무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에 X를 선택을 우리 했습니다. 가족 여러분요. 네, 퍼플앤블루님, 용호 상박인데 정긍정님, 위아래가 다 난리 났네라고 하셨고요. 이선숙님, 내 남편은 둘 다예요. 정말 정 떨어집니다. 냥냥님, 저희 아빠는 쩝쩝거리면서 뿡뿡거리세요라고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이게 해답이 되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진지한 고민이라면서 보내주셨는데요. 제가 조남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사건의 진실을 추적하고 싶다는 사반 가족분의 사연인데요. 궁금하시다면 사건반장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주세요.